네, 레드캠프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지난주에 모셨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국회 외통이 해외 국감 때문에 해외 나가셔서 모시지를 못했고 여쭤볼 게 좀 많이 쌓여 있습니다. 예. 빨리빨리 좀 가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아까 JB타임즈에서 궁금한 게 있다고 의원님께 여쭤보겠다고 오면서 들었습니다. 예. 예고를 이미 했는데 예. 밈스 그거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원본은 있는데 삭제 지시를 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좀 정리 좀 해주세요. 그거랑 비슷한 거죠. 이제 옛날에 이제 포렌식이라는 걸 모를 때, 포렌식이라는 걸 모를 때 이제 문자나 이런 걸 지우면 다 없어지는 없어지는 줄 알았을 수가 있고요. 아, 그러니까 그럼 석 장관이 그렇게 알았을 수가 있다. 그렇죠. 예. 그럼 은폐 의도가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또 은폐 의도가 있다는 게 확실한 게 의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사회 공무원, 해수부 공무원 관련 자료들이 많이 있는데 월북이 아니라고 입증할 수 있는 그런 문서들을 다 지운 거거든요. 모든 문서를 다 지운 게 아니라 그 문서만 선택적으로. 근데 아무튼 적용된 혐의가 공용 기록물 손상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랑 똑같은 거죠. 예를 들어 내 서버에는 자료가 있지만 그 서버 회사에 있잖아요. 내 컴퓨터에 있는 자료를 다 지웠어요. 그러면은 일단 근데 그 자료가 존재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은 손상이라고 근데 법적으로 그게 성립이 되는 얘기예요. 그게. 그렇죠. 내 컴퓨터에 있는 자료를 다 삭제하면 아니. 근데 하여간 원본으로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또 한 가지는 네. 규정 위반인데 이게 이제 생산자가 지울 권한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장관도 지시를 못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요? 예, 생산자가 이제 자기가 이제 팩트를 잘못 적은 게 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삭제해야 된다. 이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생산자라는 게 이게 문서 작성자. 정보본부죠, 소관이. 그렇죠. 그러면 정보본부장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 그 본부의 밑에 실무자. 말 그대로 실무자? 예, 그 문서 작성자. 그러면 그 해당 부대가 있어요. 보통 777 부대 이런데. 근데 거기서 작성한 사람이 이거는 뭐 잘못해서 다시 올려야 됩니다. 이건 삭제하고. 그러면 바로 이제 윗사람한테 허가를 받고 지울 수 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그건 실무적 실수 때문에 하는 경우고. 그렇죠. 그렇죠. 그럴 때만 지운다는 거죠. 그래서 지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건 이제 작성자가 원해서 지우는 거고 장관이 그냥 임의로 삭제해라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규정 위반인데. 그거는 이제 월권이라는 겁니까? 그러면 그 직권남용이죠. 직권남용이죠. 예. 직권남용인데 저는 공용기록물 손상이면 그게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손상이 됐다라는 어떤 물리적 상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질문드렸던 거거든요. 그렇죠. 물리적 상황도 있죠. 원본이 남아 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저도 이제 그 조사하면서 저거 왜 지웠을까 이럴 수가 있어요. 정권이 안 바뀌었으면 왜냐하면 컴퓨터 화면 들여다보면 검찰이 와서 서버를 압수수색하기 전에는 그 문서 자체가 존재하는지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 문서 존재 여부는 몇몇 사람만 알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관련 질문 그럼 이어가죠. 그 의원님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직접 해명을 요구를 하셨던데 어떤 취지로 이렇게 요구를 하셨던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 이제 해수부 공무원 사건 전체 진상 규명을 끝내려면 그 지금 문재인 대통령 제일 가까운 측근들이 다 지금 월북 조작을 주도한 걸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서면 보고도 하고 대면 보고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보고했는지 이런 게 진상이 확인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뭐 검찰까지 가지 말고 그냥 문 대통령 측에서 설명을 하면 저는 설명을 해서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면 전직 대통령 검찰까지 가는 거는 막을 수도 있지 않느냐. 오히려 검찰 조사도 굳이 뭐 그 단계까지 갈 필요도 없고 해명이 되면 그렇죠. 된다면. 그래서 저는 감사원에서 끝내기를 바랬어요. 그래요? 근데 감사원에서 안 끝내고 이제 국민들이 볼 때도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들이 다 조작에 개입했네. 구속되고 있네. 근데 문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어요. 그럼 국민들이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문 대통령은 뭘 보고를 받았지? 조작이 되고 있다는 걸 알았나 몰랐나? 이런 의문을 가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고 거부를 하게 되면 결국은 뭐 국민들도 검찰이 밝혀야 되겠네. 그래야 진실이 나오겠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아이고 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조사 거부하고 이제 이런 태도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체포되겠죠. 뭐. 체포된다고 보세요. 예. 지금 뭐 같이 이 조작이 지금 이루어진 시점이 사망 직후에 새벽 1시에 이제 사망한 그 다음 날 새벽 1시에 관계장관 회의를 했고
또 그날 아침 10시경에 또 관계장관 회의, 이 두 번의 관계장관 회의 과정에서 조작이 이루어진 걸로 보이거든요. 그 증거들이 나오고 있고 박지원 장관 두 회의 다 참여했어요. 그래요. 예. 이거 그럼 이제 속칭 가담이 됐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리고 국정원에서 고발했잖아요. 박지원 장관도 국정원에 남아 있는 네. 자료를 선택적으로도 삭제를 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은폐 의도가 조작 의도가 근데 있었다고. 박지원 장관 원장도 그 남아있다고 주장하던데 보니까. 아 그렇죠. 서버에 남아 있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범죄가 드러난 거죠. 이 정도는 하고요. 외통위원이시니까 요거 좀 잠깐 하나 여쭙고 갈게요. 예. 지금 이제 중국 예. 시진핑 3기 체제가 시작이 됐잖아요. 맞습니다. 예.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스트롱한 체제가 더욱 강해진 거고. 그렇죠. 그렇게 봐야겠죠. 예. 그리고 이제 과거 미소 냉전과 똑같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이제 당시는 경제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근데 이제 군사적인 정치적인 대립은 더 냉전처럼 된 거죠. 신냉전 뭐 이런 그죠. 얘기가 경제적 냉전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중국이 한때는 유엔 안보리 제재에 동참을 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2013년 4년 제가 그때 중국 방문했을 때는 북한 욕을 엄청 해댔어요. 중국 지도부가. 핵 개발이 되게 비판적이었죠. 아유 심지어 나한테는 제가 그때 대북 방송해야 되는 거 아니야 북한 바꾸려면 일부 간부들은 중국의 그 안테나 기지국 같은 거 빌려줄 수도 있으니까 와서 해라. 아 진짜? 그 정도로 북한에 대한 그렇게 거저야겠다. 반감이 컸고 그래서 이제 중국의 대북 제재가 일부 간부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의 그래서 대북 제재가 진정성이 있었어요. 실제로 막았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시절이 지나간 거죠. 아, 다시 과거처럼 조중 동맹 관계, 설린 우호 관계. 예, 그런 관계로 친하게 지내는 그럼 우리 정부가 지금 중국에 대한 스탠스를 어떻게 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현실주의 외교를 해야죠. 그렇죠. 예, 그건 이제 제일 좋은 건 두 마리 토끼 다 잡는 거잖아요. 우리 중국 경제 우리 입장에서는 높으니까. 그렇지. 근데 또 이제 최악의 경우는 두 마리 토끼 다 잃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한 마리 토끼밖에 못 잡는다 그러면 당연히 미국을 잡아야 돼요. 그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면 안 되는 거죠. 관계를 악화시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박정희 외교부 장관이 뭐 축전 보내는 걸 신중히 검토 이건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내야죠. 가급적 빨리 보내야죠. 속마음이 어떻든지 간에. 예, 그렇죠. 가급적 빨리 보내야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이 있을 예정인데 조금 전에 정성호 의원도 그 얘기를 하던데 이 XX 발언에 대한 최소한 유감 표명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계속 민주당이 이 주장을 하던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근데 이제 대통령실에서 더 이상 해명은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비속어를 썼다면 사과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쭉 알아보니까 이제 혼자서 중얼거리는 말을 해가지고 대통령 당신도 그래서 이제 자기가 명확하지 않은가 봐요 본인이 뭐 기억이 안 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얘기를 자기가 그 거죠. 말을 했는지 명확하지 않은 거를 예. 이제 사과하기는 어렵다는 식으로 입장 정리가 된 것 같고 그래서 내가 혼자서 중얼거리는 말을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을 했는지 정확히 확인해 봐라 이렇게 요구를 한 건데 그게 또 뭐 확인도 안 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넘어간 거죠. 시정연설 좀 뭐 잠깐 환담 자리나 이런 자리에서 언급할 가능성 거의 제로다 혹시 이렇게 전망하시는 겁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본인이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특수한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이 중얼거린 말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날 수가 있는데 온 국민이 그게 XX 비속어라고 느낀다면 국민 귀가 맞다고 전제를 하고 내가 그런 말을 했겠구나. 안 그러면 뭐 그 바이든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사과할 필요 없고 설령 그렇다 치더라도 그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그러니까 심력 끼쳐서 죄송해요. 이 정도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국민들이 어쨌든 오해할 수 있도록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데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100번 양보해서. 근데 아무튼 그러면 민주당의 시정연설 보이콧 입장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그런 정치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 지금 이제 의혹들은 본인의 측근이 폭로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 검찰이 억지 수사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생긴 게 아니잖아요. 검찰이 회유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죠. 뭐 유동규 본인이 검찰 회유했을 수도 있잖아요. 유동규 본부장이. 그러니까 유동규 본인이 지금 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그리고 작심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더 이상 과장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유동규 있는 그대로만 이야기해도 뭐 말려 죽인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이 곤란해진 거는 본인이 어쨌든 뭐 잘못을 많이 한 거고 그리고 뭐 어쨌든 뭐 사람 관리라는 게 못하지만 본인이 측근 관리를 잘 못한 거잖아요. 근데 아무튼 이거저거 떠나서 지금 여의도 기류라고 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체감을 하실 거 아닙니까? 예. 정말 냉기류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자꾸 과거식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 국감 마지막 날에 검찰이 우리를 압수수색을 하냐, 다른 날을 잡지. 기획된 거 아니냐? 예. 기획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요? 그렇죠. 검찰은 정치권 생각할 이유가 없는 거죠. 자기 일정대로 가는 거고. 그리고 가장 좋은 타이밍 자기 입장에서 만약에 과거에 민정수석실이 있었다면은 야 지금은 타이밍이 안 좋은 것 같다. 좀만 미루라. 뭐 이렇게 조율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민정수석실이 있었으니까 본인들은 그걸 조율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왜 이걸 조율을 안 하냐?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이제 대통령실에서 개입 안 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약속을 지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이 총장 출신 아니냐. 오히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총장 출신이기 때문에 더 개입을 못 하는 거죠. 연락도 못 할 거예요, 지금. 그래요? 예. 그럼 연락해. 야밤에 같이 술 마셨다라고 하는 어제 국회 발언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나 그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또 어디서 그렇게 사이비 뉴스를 듣고 와가지고 현혹돼가지고 국회에서 자꾸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는지 전 솔직히 안타까워요. 그분이 기자 출신이고 해서 팩트 체크 좀 잘하시고 그럴 줄 알았는데 팩트 체크도 전혀 안 하고 그냥 말 그대로 한마디로 낭설을 이제 완전히 가짜 믿고 뉴스 같아요. 한 것이다 이렇게. 한동훈 장관이 모든 직을 다 걸겠다고 그러잖아요. 예. 법무부 장관뿐만 아니라 앞으로. 알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다들 요거 하나 좀 여쭤볼게요. 예. 최근 들어서 이제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발언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까지 이른바 종북 주사파라는 단어가 다시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권에서. 예.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도 해외에 있을 때 이걸 봤는데 예. 윤 대통령이 어떤 의미로 이야기를 했나 보니까 이게 당협위원장이 질문을 했더라고요. 종북 주사파하고는 관계 어떻게 할 거냐. 아니 이게 누가 나한테 당신 종북 주사파랑 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면 종북 주사파가 있다면 그런 사람들하고 함께 안 할 거다. 이게 이런 원론적 답변을 한 거예요. 다음 날 제가 인터뷰를 해서 들어보니까 참석했던 분이 얘기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예. 한 당협위원장이 발언을 했는데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마무리 발언에서 아마 이야기한 걸로 저는 인터뷰 때 그렇게 들었거든요. 아니, 전 질문이던데.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종북 주사파는 물리쳐야 되는 거 아니냐, 같이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해서 그냥 당연히 그래야지 이 정도 원론적 의미고 그리고 그 다음 날 대통령실 해명이 나왔잖아요. 정치적으로 이제 왜곡하지 마라. 예, 그렇죠. 민주당을 지칭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건 뭐 현실 정치적인 함의는 사실상 없는 아주 원론적인 그런 답변이다. 특별한 의도를 깔고 있는 건 아니다. 그렇다는 거죠. 아, 요거 약간 북한 상선 어제 NLL 침범한 거 있잖아요. 예. 이 상황이 지금 남북 관계 어디까지 간다고? 앞으로 심해질 것 같아요. 계속 이런 우발적 이거 왜 그러냐면은 이제 중국, 러시아 입장에서는 미국 견제력을 약화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북한이 한 카드가 되는 거예요. 북한이 자꾸 도발을 해줘야 미국이 우크라이나 집중도 못하고 또 중국 입장에서도 대만 통일을 해야 지금 무력 통일을 하겠다고 사실 선언한 거잖아요. 그러면 북한 앞세운다? 그렇죠. 그러면 미국이 대만 개입하는 것도 조금 주저시키게 만들려면 북한이 그래서 몇 년간 당분간은 국방력, 안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뭐 대화는 생각할 수도 없고.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좀 떼놓고 집중적으로 한번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시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